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 관세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파월은 해고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것이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승폭을 키웠었다가 베센트가 일방적인 인하 없다. 협상 없이 일방적인 인하는 없다. 이렇게 또 발언하면서 상승폭이 또 축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메인 주도주가 없거든요. 근데 수출주에 이런저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제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설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전후 주가의 어떤 또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빠졌기 때문에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둔했던 것 같고 주요 기술주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하고 에너지 쪽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 두 업종은 증시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 종목으로 이제 매수가 좀 커지는, 그러니까 경기 걱정할 때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구나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오늘 장중에 좀 상승폭이 더 커지기도 했었거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0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가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초반에 탄력을 키웠던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65%까지 낮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베센트가 그건 아니지.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떨어졌고 그 떨어진 이후에 이제 주가는 그 선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슈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 관세는 결국 낮아질 거다. 그리고 나는 파월 해고하도록 한 적 없어. 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 반응도 나왔는데 싸우자면 싸우겠지만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한 보도 상승폭 키우고 베센트의 아니야 발언 나오면서 탄력은 좀 둔화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하나 더 추가했는데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일부 관세를 면제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보도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제 언론사 보도긴 한데 실제로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난주 이후에 계속해서 좀 톤이 다운되고 있어요. 예, 강경론보다는 이제 시장이 좀 걱정하면 그걸 좀 달래주는 그런 모드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파이낸셜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부족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돈은 다 이제 금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냥 그 돈이 그 색깔 금색으로 바뀌어 있을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이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전망하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분석이 르네상스 매크로라는 데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러트닉이나 나바로가 뉴스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 그날 S&P 500 지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해 봤더니 마이너스 13.5%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센트가 뉴스에 나오면 적어도 증시가 빠지진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베센트를 시장에서 조금 더 선호하고 러트닉 플러스 나바로 조합을 싫어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백악관 측에서 보면 언론에 많이 내세우는 사람이 베센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백악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점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표들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베이지북 정도 연준에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는 게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거죠. 이 보고서죠.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 관세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관세에 올라가기 전에 좀 구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여행 감소라든가 외국인 방문 축소라든가 이런 어떤 관세 영향이 일부 좀 관찰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 건 없지만 아마 이거는 지금부터는 더 관세 국면이 이어지면 진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금리와 금리는 초반 이후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상승 그대로 이제 근데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어쨌든 올라간 정도의 어떤 유지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는 상태를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빠져야 되는데, 그 베센트의 어떤 발언? 이 발언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다시 튕겨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4.3% 밑으로 좀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 베센트 발언 나오고 또 이제 연준 쿠글러 이사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금리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이 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제 그 하루 전날 전체 상장사의 96%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정도 올라가고 나면 주식시장이 대체로 바닥을 치고 돌아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조금 올라가는 비율 못지않게 하락하는 비율도 한 30% 정도 되긴 하고, 또 2주 놓고 보면 반반이긴 한데, 좀 롱으로 보면, 길게 보면 결국에는 올라갔다. 그래서 이 정도 2008년 제외하고 대체로 바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 어제 좀 바닥 신호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도 좀 일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1월에 18%밖에 안 됐는데 4월에 58%로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1월에 29%밖에 안 됐는데 지금 48%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33%에서 26%로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지금 뭐 이미 좀 톤다운 되긴 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악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러니까 EPS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에 이제 100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연초에 우리가 좀 너무 과하게 예상했나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 들어서부터는 실적 전망치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기업 실적 전망을 크게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라면 주가 낙폭이 오히려 커졌잖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기업 실적 추정치 하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증시가 2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5월 초 이전에, 5월 초반 중반 이전에 지금의 관세 국면이 큰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좀 이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트럼프가 그 전환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이 이전 평균치하고 비슷하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뭐 테슬라, 애플, 제가 엔비디아 이 공매도 많은 세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상승폭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쇼커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물러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주는 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어떤 갈등 완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 이것도 역시 초반에 어떤 상승폭 대비는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어떤 경기 방어주로 일식이 되는 종목군들은 오늘 장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는 이게 제가 뭐 그런 표현 계속 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증시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딸려가느냐, 이거는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탄력, 다음에 이제 대세,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보면 그 코스피 지수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놓고 볼 때, 이거 외국인 지분율이 잘못 나갔네요. 예, 요건 제가 이제 지분율 차트가 잘못 나가서 요건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앞선 적이 없어요. 예, 코스피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우세한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안 돌아서서 그렇게 되는 거고, 선물 매도가 충분히 청산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수가 중요한 저항대 2,500을 넘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아주 강한 장으로 바뀌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볼 때 그런 장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걸리는 게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각을 바꾸고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반도체주들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래대금인데,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늘어나고 이제 3일 동안 놓고 보면은 이제 쭉 감소하던 추세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근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7조 3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전일 6조 6천억으로 줄어든 상태라서 거래량도 줄고 거래대금도 줄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건 대형주 몇 개만 그냥 골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좀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양시장 ADR이 제법 높아졌어요. 이제는 뭐 그렇다고 과매수권까지는 아니지만 코스피 ADR만 놓고 보면은 120까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별화 장세, 오르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는 이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의 힘으로 확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확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뭐 차별화 장세 이런 걸 갖다 다 눌러버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어서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종목들별로 좀 차이가 크게 날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들, 종목들별로의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 관세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하죠. 근데 오늘 뭐 하이닉스 실적이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관세 면제 관련된 보도가 나온 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하이닉스 이후에 대형주들의 수급 변화, 그리고 중요한 저항 때 2,500포인트를 코스피가 넘겼거든요. 이게 이제 안착이 되느냐. 안착은 당연히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흐름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코스닥이 아직 메인 주도주가 없어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메인으로 막 끌어올리는 종목들보다는 그 이틀은 얘네들, 이틀은 쟤네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에서 좀 강력한 어떤 주도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그 구도 어떤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2,525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거하고 달러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달러로 보면 지수 차트가 다르게 보입니다. 예, 일단 4월 초에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었잖아. 달러 기준으로는. 이때는 양봉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눌리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달러 차트로는 지수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치 자체가 이미 달러 지수로는 61선, 121선, 이동평균선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 다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매도하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더 올라가 버린, 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위치가 3월 말 고점까지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저항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방의 날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복원이 된 거예요. 그 이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들 눈높이는. 국내 투자자들은 딱 그 위치에 주가가 와 있는 건데 외국인이 그 위치 이상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121선, 61선 위로 올라가 있는, 특히 121선 위까지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그 위가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한다라면 이 위치가 이번 반등의 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 턴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나오는 뉴스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구독하기, 예, 5만 명 앞두고 정체 중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방송이 또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